12월 1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 경계감에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화요일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국내는 주요국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보다 낙폭 과대인식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강보합 출발 후 전약 구간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전환 및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1%대 반등했고 뚜렷한 주도 업종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이 대체로 고른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와 금융, 방산 등 최근 낙폭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전날의 급락을 딛고 반등 흐름이 나타났지만 일부 제약바이오주 약세와 개별 종목 부진이 지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3대 지수 3% 내외에 급락했습니다. 추가 인하는 더 신중해질 수 있다는 파월 발언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12월 FOMC에서는 예상대로 25bp 인하를 단행했으나 만장일치로 인하를 결정했던 11월과 달리 반대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기준금리는 기존보다 50bp 높아진 3.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실망감에 시간 외에서 12%대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대기하는 가운데 되돌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FOMC 결과를 대기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는 매파적 점도표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급등했는데 달러는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8선을 돌파했습니다. 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가 재반등 조짐과 고용 약화 우려 완화에 연준은 내년 통화 정책을 대폭 수정했고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 미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높아진 금리 수준과 달러 강세는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매물출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한편 오늘 열리는 BOJ와 BOE에서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에 3대 지수 모두 3% 내외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FOMC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컨팀 임재균입니다. 전일 새벽에 12월 FOMC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FOMC 전망과 같이 올해 총 100bp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다만 헨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동결을 주장하면서 지난 9월과 같은 연준의 결정에 반대표가 등장을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슬아슬하게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중립금리 수준은 모르지만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그 전과 다른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더디게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을 기존 2에서 2.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강한 경기를 기반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됐는데요. 올해와 내년 기존 9월에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전망을 했지만은 내년 실업률을 4.3%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11월 실업률이 4.25%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연준은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물가에 대한 우려는 확대가 됐는데요. 내년 핵심과 PC 헤드라인 모두 2.5%로 전망을 하면서 기존보다 0.4%포인트 그리고 0.3%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가 연준의 전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헤드라인과 핵심 모두 평균적으로 0.2%씩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물가
그러니까 물가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목표치까지 가는 과정은 기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12월 FOMC에서 매파적 인하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 중이되고 중립금리에 가깝다라는 평가 등으로 미국채 금리는 전일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1월 22일 트럼프 취임 전까지 미국 제 금리에 추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파월은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몇몇 연준위원들은 반영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중립금리에 가깝다. 그리고 물가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내년 금리 인하의 논리가 약해진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언급한 것과 같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가 협상용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분위기를 고려를 하면은 협상용 카드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은 내년 인하 기대를 줄이고 동결 가능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채 10년 금리의 상단 4.7%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로 한은의 고민도 많아진 상황인데요. 경기를 생각하면은 인하를 단행하는 게 맞지만은 전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달러 지수가 108포인트를 상회를 하면서 원화의 약세 압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스탠스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한은의 인하를 제약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25bp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전망한 것처럼 올해 총 100bp의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중립금리 수준은 모르지만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점도표에서 2025년 금리 인하에서 중간값은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더디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감소를 했고 물가에 대한 우려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매파적인 스탠스로 우리 한은의 고민도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그런 매파적 스탠스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한은의 그런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퀀트 관점에서 코스닥 내년 상반기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에 대한 내용이고요. 올해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때는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과거 패턴인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진 그 다음에 상반기 때 되돌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반복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이 논리가 쉽게 말하면 올해 안 좋았으니 내년은 좋을 거다라는 건데 되게 허술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근거가 있는 논리입니다. 평균 회귀라는 개념인데요. 주가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에 펀더멘탈로 수렴해가는 과정이겠죠.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에 평균 회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올해가 나빴기 때문에 내년이 좋을 거다라는 것도 이런 펀더멘탈로 수렴해가는 과정 하에서는 논리적인 명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관심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좋거나 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IPO 예정된 기업들도 저희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IPO 종목들의 상장 첫날 수익률도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앞으로 공모가 예정된 종목도 한번 첨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이제 업종 ETF 같은 경우도 한 번쯤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자료에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코스닥은 연초 대비해서 전일 기준으로 약 19.3%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20년 중 세 번째로 많이 빠진 한 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 이상 하락한 다음 해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약 24.4% 큰 폭으로 이제 되돌림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올해 안 좋았으니까 내년은 좋을 거다라는 말은 비록 허술해 보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통계 논리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심 종목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든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 그리고 주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신규 상장이 예정된 종목도 주목해 볼 만하다는 그런 김민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약바이오 한번 업데이트 보고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산업 코멘트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좋았지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16.8%포인트, 31.4%포인트 아웃퍼폼 중입니다. 주요 요인은 빅파마랑 상징성 있는 계약, 신약 승인 또는 우수한 임상 데이터 발표에 따른 모멘텀 부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아쉽게도 고른 상승보다는 관련 모멘텀을 지닌 기업 위주의 성장세가 관찰되었고, 소외된 종목들의 수익률은 소폭 부진하거나 저조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S&P나 나스닥 대비 부진하였고, MBI 같은 경우도 나스닥 대비해서 35.3%포인트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오히려 제한적이고, 사실 이제 바이오파마다이브가 집계하는 M&A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고, 특히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 인수합병 건수가 늘어나면서 활발하고 지속적인 투자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중순에 열리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필두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계획이 발표됩니다. 국내 참가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휴젤, 클래시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이 있으시고, 사실 이제 JP모건을 참석한다고 해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성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로드맵,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관심 기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추후 재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국내 코스피 의약품 및 코스닥 제약 지수가 연초 대비 각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 했습니다. 그 상승 원인은 빅파마와의 상징성 있는 계약이라든지 신약 승인 또는 우수한 임상 데이터 발표에 따른 모멘텀 부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섹터의 고른 상승보다는 관련 모멘텀을 지닌 기업 위주의 가파른 상장세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1월 13일과 12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참가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휴젤, 클래시스 등이 참가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5년 로드맵이라든지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기업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